네, 먼저 함께 해주실 전문가부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나펀드의 이득지우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은 핀테크하고 얘기를 했을 때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바로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P2P와 핀테크는 과연 어떤 게 차이가 있는지, 그 개인과 개인 간의 큰 카테고리 안에 흔들 쓰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사실 네.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생활 속에서 밀착형 상품으로 핀테크 상품들이 나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한마디로 말해서 통체적으로 다 다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현재 금융기관에서 투자하지 않는 틈새 시장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런 것에 펀딩을 해드리고 부동산이 아닌 제3의 물건, 그중에 이제 담보대출이 있습니다. 담보로 해서 대출이 나간다. 바로 그림이 그려지진 않네요. 네네. 이렇게 실제로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사례에 대해서는 언제 한번 들어볼 기회가 있을까요? 네, 제가 핀테크 투자백서에서 향후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핀테크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뉴스를 통해서도 핀테크라는 단어가 상당히 좀 많이 언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생활 속에서 핀테크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핀테크하고 얘기를 했을 때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바로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생활 속에서 만나볼 수 있는 생활 속의 핀테크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P2P와 핀테크는 과연 어떤 게 차이가 있는지, P2P가 무엇인지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P2P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일상 속에 들을 수 있는 게 공유경제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네. 공유경제라는 그 개인과 개인 간의 큰 카테고리 안에 금융이라는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것을 핀테크라고 합니다. 미처 이게 핀테크다라고 생각하지 보셨던 게 아마 사용하셨던 것 중에 토스나 네. 카카오페이가 있습니다. 흔히들 쓰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사실 네.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것 말고도 다른 사례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또 다른 산업 분야에서 봤을 때 와디즈라는 업체가 눈여겨볼 만할 것 같습니다. 펀딩, 다시 말해서 금융 쪽으로 자금을 모집을 해서 후원을 한다거나 또는 기부를 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기부천사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많은 분들이 어려운 분들한테 기부하는 형태의 기부 형태나 또 후원형, 또 개인이나 조금 영세 기업이나 중소기업들에서 만드는 제품들을 후원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상품, 리워드라고 표현하는데 그걸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갖고 있는 회사. 사실 이게 핀테크 어떤 뭐 투자의 개념으로서 선뜻 이게 바로 그림이 그려지진 않단 말이죠. 네네. 그렇다면 이 와디즈에서 나오는 것들 어떤 사례들을 들어볼 수 있는지 그것도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기부형과 후원형으로 나눠져 있는데 기부형은 예를 들자면 어린이에게 복지를 위해서 후원한다든가 이런 네.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이제 후원형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와디즈 상품 중에 독특한 상품이 있는 게 뭐냐면 예. 제조업체, 아주 작은 영세 기업에서 만든 제조업체에서 만든 노트북을 가장 저렴한 가격에 여러 사람들의 공모를 해서 만드는 EOD 형태의 노트북 제품도 있습니다. 네. 이런 형태처럼 생활 속에서 밀착형 상품으로 핀테크 상품들이 나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린이 복지 네. 그리고 뭐 상품까지 해서 굉장히 또 다양한 것이 느껴지고 있는데요. 네네. 한마디로 말해서 뭐 라이프 스타일, 뭐 총체적으로 다 다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또 네.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드렸던 기부형이나 후원형 같은 경우는 투자가분들에게 급여 생활자에게 제3의 월급, 네. 소득공제 혜택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라이프 스타일, 뭐 상품, 뭐 총 만나고 다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런 용어가 나오니까 바로 좀 떠오르는 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라이프 스타일을 봤을 때 이 아이돌 그룹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걸그룹 많이 좋아하는데 네. 이렇게 연예, 엔터테인먼트 관련해서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게 존재하는지 그것도 궁금해집니다. 네, 현재 P2P 업체 중에 팝펀딩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팝펀딩이요? 네, 팝펀딩이라는 회사에서 출시했던 상품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나라 지금 연예인을 기획사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연습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연습생들에게 모든 혜택이 돌아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팝펀딩을 통해서 연예계 기획사에 있는 아이돌 스타들한테 연습생들에게 후원을 하고 네. 그 후원을 통해서 그 분들이 공연을 한다던가 앨범을 낸다던가
이런 것을 통해서 리워드 상품으로 또 돌아받을 수 있는 그런 네. 엔터테인먼트 상품도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 마마무 같은 이런 걸그룹을 봤어도 조금 상대적인 영세한 기획사에서 충분히 성장을 해서 이제 대형 기획사로 발돋움하는 이런 형태들 텐데 바로 방금 같은 그런 후원 형태의 기부를 통해서 좀 발돋움할 수 있는 네.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동남아시아에서 굉장히 요새 한류 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쪽에서도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 때문에 핀테크가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굉장히 이슈가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지금 뭐 연예 엔터 쪽으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 그러면 뭐 영화나 이런 쪽에는 관련된 게 없나요? 근데 영화, 연극, 네. 뮤지컬 이런 쪽에도 P2P 상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초기에 네. 자금을 모집하기 굉장히 어려운 기획사들에게 장소 섭외나 또 출연진들에 대한 계약금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자금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네네. 뭐 특히나 이 출연진들 스태프들의 뭐 네네. 회의 지급 문제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나왔고요. 문제가 많다고 얘기가 됐었어요. 네. 그쪽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현재 금융기관에서 투자하지 않는 틈새 시장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런 것에 펀딩을 해드리고 이분들이 영화가 상영을 한다던가 드라마가 상영했을 때 관련된 티켓이나 PPL 상품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P2P 상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반적인 금융 상품과는 달리 이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네. 정말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것들이 지금 많이 사례를 통해서도 네. 지금 들려오고 있는데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이게 궁금해집니다. 네.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보통은 뭐 수백, 수천, 최소 이런 단위들을 생각할 텐데 투자 금액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현재 P2P에 투자하신 분들은 10,000원 이상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10,000원 용돈 받는 학생들도 할 수 있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오. 네. 그래서 현재 P2P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수가 네. 20, 30대 분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금액도 그렇게 크지 않은 금액으로 네. 20만 원, 30만 원 주류를 오. 이루고 있습니다. 예. 그 투자 금액이 1년에 약 1.6천억 정도 P2P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투자 금액 자체가 소액인데 근데 이것도 그럼 궁금해져요. 네. 조금 넣었으니까 조금 버는 거 아니냐 이런 궁금증이 나오거든요. 네네. 수익률 어떤가요? 수익률은 이제 좀 세분화되어 있는데요. 예. P2P 투자 대출 상품은 신용 대출 상품 그리고 담보 대출 상품 이렇게 크게 나눠줄 수 있는데요. 네. 신용 대출 상품 같은 경우에는 8%에서 14% 구간에서 수익률을 받을 수 있고요. 예. 담보 대출 상품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8%에서 16% 상태에서 금융 이자 수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신용담보대출 그리고 뭐 담보대출 상품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용어가 좀 어려워요. 어렵죠. 이 신용대출 상품, 담보대출 상품 조금 간단하게 또 사례를 들어서 어떤 건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까요? 카드를 쓰셨을 때 네. 현금 서비스를 쓰신다거나 카드 대출을 쓴다거나 이런 것처럼 담보물이 없는 상태에서 대출, 내 개인 신용에 의해서 나오는 상품을 신용대출 상품이라고 하고요. 네. 담보대출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동산, 현물 등등의 담보를 제공해서 받을 수 있는 대출 상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건 말고도 그 밖에 좀 독특한 상품이 있을까요? 굉장히 독특한 상품이 P2P 업체에서 제공하는 상품이 많은데요. 어떤 게 있어요? 현물담보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현물담보대출이란 말 그대로 물건을 담보하는 상품인데 네. 부동산이 아닌 제3의 물건, 그중에 이제 육류담보대출이 있습니다. 예. 육류담보대출이라고 하면 굉장히 생소하실 텐데요. 그러니까요. 국내에서 수입되고 있는 고기를 현물이라고 하는 고기를 담보로 해서 대출 나가는 상품을 갖고 있습니다. 고기를 담보로 해서 대출이 나간다. 이 바로 그림이 그려지진 않네요. 네네. 이렇게 실제로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네, 현재 국내에 수입되고 있는 고기는 냉동육으로 고기가 수입이 되고 있는데요. 네. 매번 들어오는 냉동육을 창고에 네. 보관을 하고 시건장치, 잠금장치를 갖고 음. 그 담보물을 감정평가, 가치평가를 해서 네. 그 가격만큼 대출을 나가는 상품을 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물담보대출까지 다양한 독특한 구성들이 지금 있는데 네네. 자, 이렇게 국내에서도 다양한 핀테크 그리고 P2P가 존재를 하고 있다는 사실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국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네. 해외 시장이 아무래도 더 크지 않을까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해외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될까요? 2018년 기준으로 전 예. 세계 P2P 시장은 연간 1,000조 시장이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천조요? 네, 천조 굉장한 규모네요. 네, 맞습니다. 오. 굉장히 큰 시장이고요.
국내 P2P 시장은 약 1조 6천억, 네. 약 1%가 약간 넘는 수준 정도의 네. 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와 해외 시장의 규모 차이는 지금 당장은 굉장히 많이 나는 거군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현재로서도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예. 정부에서도 이 핀테크 산업에 대한 지원 및 정책을 굉장히 활성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그럼 이 해외 시장 규모가 큰 만큼 이 P2P 쪽으로도 뭐 다양하게 성공 사례들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쉽게 지금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성공 사례들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P2P라고 하는 건 공유 경제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2011년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생 4명이 네. 본인들이 학교를 졸업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뭐였을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 외국 그 학생들이 가장 고민인 거는 아무래도 이제 학자금이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예, 자기 후배들 신입생들을 위해서 우리 졸업한 사람들끼리 돈을 모아서 네. 신입생들에게 학자금을 대출해 주자라고 생각해서 만든 회사가 네. 소파이라는 회사가 상생을 한 겁니다. 소파이. 소파이라는 예. 회사입니다. 이 소파이는 기업 가치로 평가됐을 때 약 16조 정도 기업 가치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16조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엄청나게 큰 회사라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으로 큰 거죠? 국내 LG전자 기업가치 평가를 봤을 때 14조 정도 평가하고 있으니까 예. 어마어마한 큰 규모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학자금 대출을 해주는 곳이 네. LG전자, IT를 하는 곳보다 지금 가치가 더 크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굉장하군요. 네, 시장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라고 발사할 수 있고 예. 최초의 시작은 아주 자그마한 공유경제 P2P 시장에 대한 아이디어로 이 시장 자체가 미래 가치가 이만큼 크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뭐 소파이라는 게 제가 좀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런지 네네네. 이거 말고도 또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또 특별한 사례가 있나요? 예, 또 다른 선진국 사례 미국에 이제 스퀘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스퀘어. 네, 네모라는 의미의 영어의 스퀘어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이 회사는 카드 매출을 결제를 해주는 회사입니다. 네. 카드 매출을 결제를 해주다 보니 영세 상인들이 처음에 창업을 할 때 너무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그것을 대출해주는 금융기관이 없다 보니 네.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출 상품을 만들어서 전폭적으로 이 P2P 상품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품 회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방금 말씀 주셨던 이 회사들이 하나하나 정말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곳을 정확히 캐치를 해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이 영세 서민들 뭐 창업 대출 이런 것도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제 가족이 창업을 새로 하려고 하면서 곤란한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또 필요성이 있다는 체감이 확 들기 마련인데 이 국내에서도 이런 독특한 상품이 있을까요? 네. 저희 준업본드에서도 상당히 독특하고 재밌는 상품을 준비한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국내에서 한국 골프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특히 여자 골프 선수들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렇습니다. 국내에서 특수 목적 고등학교 특목고라고 하는데 네. 특목고가 단 한 군데가 사립 특목고는 단 한 군데가 있습니다. 한평에 한평고등학교라는 데가 있는데 네. 여기서 나온 배출된 선수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골프 여대들이 다 여기 출신들이십니다. 골프를 특성화한 고등학교인가요? 네, 맞습니다. 오, 처음 들어봤는데요. 독특합니다. 골프라는 게 굉장히 부유한 운동이라고 생각해서 골프하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여유롭고 풍부하게 골프 연습을 할 것 같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상위 그룹과 하위 그룹이 좀 나눠져 있는데 네. 저희는 이제 전반적으로 그 골프 선수들에게 후원형과 기부형 상태의 상품을 두 가지 다 제공해서 상품을 구성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기부형이 이제 열심히 운동할 수 있게도 말 그대로 기부를 하는 상태가 될 것 같고요. 네. 후원형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이 경기를 나갈 때 선수들이 부착하는 광고, PPL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광고를 할 수도 있군요. 네. 자, 이렇게 이득규 대표님과 생활 속 밀접한 P2P 사례들 좀 점검을 해보고 있는 상황인데 P2P 이거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도 설명 들어볼까요? 네, 이제 크게 크게 네 가지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기부형이랑 말 그대로 순수 기부하는 형태,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회적 공익의 개념으로 기부하는 기부형 상품이고요. 후원형은 약간의 네. 보상을 좀 원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돌 스타가 후원을 하고 기부를 했다가 나중에 공연을 하게 되면 티켓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예. 이런 것들을 후원형 상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대출형 상품. 이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자금을 투자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익을 창출하는 대출형 상품이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권형 상품 같은 경우는 기업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품을 말하는 걸로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출형 상품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대출 상품이 있고 담보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네. 이 상품도 자기 명의의 가상계좌에 자금을 투자하시고 약정된 기간 안에 약정된 금리로 투자 환수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네, 대출이라는 말 들어보니까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기업 있지 않습니까? 이 소파이라고 네, 맞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해준다. 네. 그럼 여기 해당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소파이도 여기에 해당되는 상품입니다.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예. 학자금을 나중에 회수했을 때 음. 이자하고 원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권형의 뭐 사례에 대해서는 언제 한번 들어볼 기회가 있을까요? 네, 제가 핀테크 투자백서에서 향후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말 뭐 들으면 들을수록 핀테크 세계 이거 진짜 무궁무진하다. 정말 깊이 있게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준하펀드의 이득규 대표님과 유익한 정보 나눠봤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시면요. 전화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3330번 서울전화 2128-3330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자, 온라인을 통해서도 문의가 가능합니다. 아래 주소로 들어오셔서 문의 게시판에 궁금한 사항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자, 빠르게 답변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남겨주신 시청자분들께는 저희가 소정의 상품을 준비했으니까 이 점까지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